안녕하세요. 영화를 읽는 책 벌써 3화입니다. 아, 벌써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오늘도 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화로 읽는 책 진행을 맡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사서 김지우고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북튜버 변진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희가 1화를 찍었던 게 네. 머리 길이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1화랑 진짜. 비교하면은 네. 그때는 참 어색하고 이거 어떻게 찍지? 어, 이거 왜 하자고 했지? 근데 벌써 절반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3화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까지 하면은 한 만큼만 하면은 끝입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벌써 아직 절반인데 절반 남았지만 네. 되게 앞서가시는 진선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세 번째 책과 영화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과 침묵의 봄인데요. 네. 네, 시작하기에 앞서 한 편의 시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제가 읽지 않고요. 네? 진선님이 아니, 마음 그런 말씀 네. 없으셨잖아요. 네. 저희는 항상 말하지만 리허설 없이 바로 즉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시를 이제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희 학창 시절이라고 하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네. 학교에서 수업 때 배운 시예요. 이제 갖고 왔던 게 책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담쟁이가 말없이 벽을 막 오른다. 정말 덩굴 이런 길 가다 볼 수 있는 그런 담쟁인데 네. 얘가 정말 조용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차근차근 꾸준하게 해서 벽을 탁 넘는다. 그건데 멋있다. 제가 이거를 너무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원래 어린 애들은 좀 그쵸. 환상과 나는 커서 막 세상을 바꿀 거야 막 하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게 그 예술이라는 게 정말 무슨 막 높고 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취미도 아니고 막 예쁜 걸 만들고 막 현란한 음악을 하고 예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거구나. 그것이 정말 예술이 아닐까 막 젊은 나이에 너무 그때 불탔었어요. 그게 느껴져요 지금. 제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술의 그런 참 목적은 그런 게 아닐까 했는데 오늘 갖고 온 영화 책이 그렇습니다. 네. 보고 나면은 낭독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낭독하면 저 시간이 항상 1화 2화 찍어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넘겨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오늘 갖고 온 책과 영화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과 침묵의 봄인데요. 보시고 나면은 막 사회운동 참여해야 된다. 이 의지가 불타는. 네, 그래서. 이거 연달아 봤다면 더욱 그렇게 그렇죠. 됐어요. 연달아 보면은 2배로 더 하죠.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먼저 영화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제목이 어려워요. 네. 저 제목을 계속 몰랐어요. 삼진 모시기, 삼진 모시기, 영어 모시기로 말하다가 보면서 했는데, 자, 왜 제목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인가? 삼진그룹에 다니는 여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고졸의 막 상고 출신이고 해가지고 취업은 정말 잘했죠. 네. 삼진그룹이라고 하면은 대기업. 대기업 중에 대기업. 딱 정말 그냥 삼진하면 왠지 떠오르시는 기업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감독도 그걸 노렸을 거고 정말 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어서 자부심은 있지만 고졸 출신의 여자다. 승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맨날 아침에 커피만 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승진의 기회가 왔습니다. 뭐냐? 토익 학원. 여기 토익 점수를 어느 일정 점수 높게 되면은 대리 승진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몰리면서 어디 막 쇼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몰려가지고 영어 토익 학원 다니자 해서 제목이 삼진 영어 토익반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네. 뭐 대기업에 나오고 막 승진을 위한 학원을 다니니까 뭐 사내 뭐 정치 드라마냐? 뭐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이 영어 토익반을 다니고 회사 생활을 하던 중에 공장에 갔다가 우연히 폐수를 발견합니다. 잠시만 저희가 이게 생방송이 놈이겠죠? 생방송인가요? 그렇죠. 생방송은 아니지만 네.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회사 다니다 공장에서
죽은 물고기를 봅니다. 네. 이 물고기를 보고서 이상한데? 우리 공장에 뭔가 문제가 있나? 왜 공장 주변에 물고기들이 죽어있지?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보다 보니까 이 산진굴에도 관련 하청을 주는 공장에서 페놀이라는 오염물질을 내보냅니다. 그걸 이제 지금 발견하고 그걸 내부 고발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목 봤을 때는 저는 전혀 예상 못했는데 맞아요. 내부 고발 영화라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원래 진원이께서 이거를 원래 다른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데 원래 제가 다크워터스로 하려고 했었어요. 다크워터스 같은 경우는 실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이제 우리한테는 헐크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가 배우도 했고 실제 참여에도 제작에도 엄청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았대요. 네. 네. 실제 사건인데 이게 한 변호사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는데 지금도 네 여기 나온 엑스트라들이 실제 거기 사람들이래요. 몰랐어요. 네, 저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소름. 읽다 보면 그래서 진짜요? 한 김에 이 영화도 추천하겠습니다. 이 영화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저는 좀 무겁고 사실 주제만 봤을 때는 다크워터스가 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훨씬 더 무겁고 일단 진실을 다루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맞아요. 좀 무겁고 약간 좀 어둡고 그리고 좀 그래도 선진국의 영어 토익반이 지금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그 결도 비슷한 약간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여가지고 근데 선진그룹 영어 토익 같은 경우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니에요. 영화 보시다 보면은 페놀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삼성은 아니고요. 자꾸 제목이 선진그룹이어가지고 삼성을 떠올리시는데 그래서 이것도 뭔가 팩트가 아닐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90몇 년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80년도인가 90년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두산에서 페놀을 검출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시위를 하고 여기 이제 회사들 사장도 바뀌고 실화를 바탕으로 하긴 한 거네요. 그건 아니라고 감독이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연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영화라서 그냥 제목 보고서 이게 뭔 영어 하는 내용인가 토익하는 내용인가 생각하시고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내부 고발하는 영화라서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이제 또 갖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볼 수 있는데 캐릭터 구축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3명인데 먼저 여기 나오는 주인공 아주 오지랖이 심하죠. 영화 보다 보면 자기들이 자기 성격을 막 포스트잇에 이마에 붙이는 그런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자용은 탁 오지랖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기 일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고요. 너무나도 이제 막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기 이제 사수에 대해서도 사수 부사가 아니네요. 자기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고 꼼꼼하게 해주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 되게 똑부러지는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천재. 약간 좀 천재 좋아하시나봐요. 네. 아까도 지난해 바람의 마음도 천재가 나오네. 약간 좀 결이 다른 천재. 네. 근데 그런 캐릭터 좋아요. 약간 너무 천재는. 너무 천재. 네, 너무 천재 좀. 저 정도 천재. 네. 결함 있는. 약간 이게 어벙어벙 멍한데 갑자기 멍하면서 띠띠띠띠띠 계산해가 따다닥 하고 내기는 그런 약간 천재적인 캐릭터고 본인에 대해서 열정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비범하지만 기껏 과거 나온 올림피아드 영재인데 여자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일을 하고 있다. 안타깝다는 주변의 시선을 받는데도 본인은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저는 정말 캐릭터 구축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조차도 능력은 뛰어나지만 뭔가 발휘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다 포기할 것 같아. 아니 내가 해봤자 뭐해? 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 무념무상이에요. 그 캐릭터 자체가. 근데 이 캐릭터가 이 영화를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그 취향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 것도 정말 캐릭터 구축을 잘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잘 풀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이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제2의 리더 가끔 제가 제2의 리더도 하는 센 언니 가열제 막 밀고 나갑니다. 막 위켄드만 왜 여자는 못해 하면서 막 여자도 할 수 있어 너희만 신여성 신여성 그렇죠.
찢어도 적당하네요. 네. 이 세 명의 캐릭터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천재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다들 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도 보면은 보통 완벽한 존재로 나오는데 꼭 오지랖이라고 붙이잖아요. 네. 그냥 막 인간적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이 세 명의 캐릭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영화가 다 좋은데 개연성이 조금 살짝 부족해요. 이게 어쨌든 내부고마를 함에 있어서는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영화적입니다. 과연 이게 너무나도 그냥 그려지는 건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제적인데 뭔가 이제 풀어나가는 건 영화적인. 딱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내가 가면은 막 당연히 정리되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염탐은 되게 기본적으로 잘하고 특히나 이것들이 가장 터지는 게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빵 터져야 되는데 클라이막스에서 해서 그건 좀 아쉬운데 영화의 완성도는 조금 아쉽지만 그 주제나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는 맞아요. 괜찮았다. 의미도 있고. 이 정도는 볼만했고 어떻게 보면 다크호터스보다 또 가벼운 마음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화를 가져왔고요. 영화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나누고 싶었던 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화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규율? 그러네요. 규율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풀리지 않는 숙제인가요, 우리 둘의? 그렇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규율과 자유에 대해서.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내부 고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부 고발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면 입사할 때 기밀 서약을 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본 거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 사실 이거 필요하죠. 그쵸. 저도 일하면서 갑자기 도서관에서가 사실 도서관은 좀 공개할 게 많이 없네요. 만약에 기업이었으면은 기업의 비밀이나 코카콜라 비밀 레시피 막 금고에 숨긴다고 하는 그런 건 중요하죠. 좀 그런 의미에서 서약을 하는 게 맞는데 업무중에 만약에 부패를 목격을 했어. 이거를 말하는 게 잘못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만둘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멋있다. 저는 쉽게 그만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직을 자주 하시는? 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겠다. 지금 직장 동료분이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괜찮나요? 근데 정말 잘 맞는 회사를 만났어요, 드디어 지금. 드디어? 네. 지금은 다행히 그런데 이전에는 솔직히 부패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괜찮고요. 근데 부패가 아니어도 제가 느꼈을 때 불합리하다. 이건 좀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잘 못 참고 그 사직서를 내는 스타일이어서 부패라면 당연히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와 회사 생활까지 둘 다 챙긴 N년차 직장인의 완벽한 아니 진심으로 지금 직장은 너무 좋은 직장이에요. 네. 그렇군요. 웃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사사님은 그러면 부패를 목격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만약에 너무나도 소소한 곳이어서. 만약에 있다. 저는 성격상 말할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성격이 반전인데? 그래서 되게 순응하고 그럴 것 같은. 아니요, 회의적일 것 같아서. 회의적이요? 네. 회의적이니까 고발같이. 그런 거구나. 저는 시키는 거 정말 다 하는 사람인데요. 딱 몇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딱 그 몇 가지만 지키면 정말 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좀 기본적인 도덕? 살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렇죠. 거의 살인이죠. 도둑질 이런. 근데 사실 도서관은 좀 기업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자체에 좀 맞닥뜨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기업이었어요. 우리가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현실이어서 어떻게 할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이게 원래 사서의 삶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사서고 동시에 이제 글을 쓰는데 어떤 작가라는 직업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런 흔들림이 없었는데 그
딱 도정시의 담쟁이를 읽던 그 시절에는 그 그쵸. 문학 송소년 시절에는 그렇게 확고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좀 고민이 되겠네요. 과연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어른이 되셨네요. 만약에 내가 영어 이거 삼성처럼 한 달에 막 5, 600씩 주는데 저 얼마나 대기업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잠깐 회사인데. 참으면 되는데 그 있잖아요. 차 타고 술 마시면서 가던 그 네. 선배. 네, 선배가 네. 탁 내려서 너 우리만 졸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화내잖아요. 근데 여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좀 만약에 좀 사소한 거면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 명의 그 마을- 수준이 달린 문제. 마을 하나의 자체를 막 죽이는 상황인데 네, 네. 죄송합니다. 블레스 유. 혹시 저 이제 거리를 좀 주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라이브여서 네. 이런 것도 다 나가겠죠 방송에? 네. 여기 라이브라고 써주세요. 네, 제가 4화부터는 네. 라이브 피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인데 라이브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집 기술이 좋지 않아서 생생한 그대로를 전달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패가 기빈서약 하면서 하고 싶었던 또 이야기가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 사람마다 그게 있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뭐 좀 뒷돈을 챙겼다 상사가 나한테 조용히 해라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좀 가져도 될 것 같고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힌다? 피해의 범위에 네. 대해서 그게 금액인지 아니면은 그죠?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페놀이 딴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막 기형아가 태어나고 막 콜록콜록 막 기침하고 거기 뭐 사람들이 몸에 이상한 거 나오고 아파하고 그런 게 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따뜻하신가 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했지만 회의적인 사람. 공공기관의 수호자.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영화를 보면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눈여겨봤던 게 감독이 정말 캐릭터를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아니, 배우들이 정말 캐릭터 이해도를 높았던 건지 이런 캐릭터가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도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세 명이 움직이는 게 저는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세 명이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지만 원동력은 다 달라. 뭔가 주인공은 이자영은 좀 동정심, 네. 타인에 대한 정말 그 따뜻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자기의 정의감. 네. 또 나왔던 이제 수학 천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와는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네. 오히려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항상 어떤 주어진 상, 되게 범생이로 살았을 거잖아요. 과거에 막 올림피아드 나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뭐 자아 성취나 네. 자아 개발, 자기 개발이라고 좀 이상하네요. 자아 실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신여성은 또 자기의 그런 오히려 의지? 자기의 그런 신념? 난 이걸 내가 왜 말을 못해? 이 말을 못하면 나는 훅 터져 죽을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움직이를 하는 동기들이 정말 다르다는 게 더 재밌게 보였는데 네네.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들은 뭐가 가장 셀까? 남자들 이런 거 궁금합니다. 호랑이가 셀까? 사자가 셀까?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도 세 가지 캐릭터가 다 다른 동기지만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관심. 그쵸. 관심도 큰 원동력이죠. 네.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자아 실현감이 저는 그러니까 사회 공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굉장히 저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욕망한다고 생각해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도 그게 심리학 책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자아 실현, 그 자신이 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있다라는 그 감정이 굉장히 그 사람을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일은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네. 페놀 사건을 파헤치는 일이 큰 진짜 슈퍼맨 같은 그 대기업과 내가 싸우지만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 싸운다라는 그 감정이 뭔가 멋있다고. 정의가 네. 사회 소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일도 저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좋아하는 게 뭐 안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라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일을 맡겨주는 거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공헌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깨 올라오고 나 좀 멋있는 사람인 것 같은 자존감도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러워지네. 칭찬에 되게 굉장히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만 따가지고 네. 좀 내부적으로 한번 돌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다 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의식에. 네. 저는 뭐 도서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실 좀 부끄러운 것 같고 네. 공공기관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도서관을 택했을 때는 그런 건 있어요. 책을 쓰는 이유는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네. 쓰고 있지만 네, 아무도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책 쓰지 마세요. 책을 팔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서로 일을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쉽지 않죠. 말씀을 아까 저 그거 생각했어요. 인간의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였나?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생존이 되면은 그 다음은 의식주, 그다음에 해결되면은 뭐 그 안전 네 번째가 사회 저도 기억이 좀 오락가는데 네 번째가 아마 사회적 집단의 인정감 나도 관심 공동체 의식 그쵸. 이런 건가? 비슷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포유동물이라서 우리 생활하는 포유동물이어가지고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라고도 하고 네. 그랬을 때에서 많이 얻죠. 저 관심이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래서 유튜브를 어떤 거요? 그래서 유튜브를 그 전에 하시면서 관심 관심.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서 세상이 이바지하는 근데 그런 큰 생각보다는 내가 읽고 좋으면 깨달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어요. 이게 그것도 있죠. 원래 교수님들이 말이 있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닌가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겪었을 때 지식인 분들은 내가 아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저는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이걸 읽고 깨달음이 생겼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 소통 창구를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우연히 유튜브였고 이게 이제 점점 직업이 되려고 하니까 좀 버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랑은 저는 이걸 직업으로 하면 힘들 것 같고 정말 그저 제가 좋아서 지금도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이 작업은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동기가 그렇군요. 그 영화 리뷰하고 하시는 것도 그런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나만 알기 싫어. 네, 그쵸. 너도 알아라. 이렇게 재밌는데. 네, 맞아요. 저 고양이도 키우는데 너무 좋으니까 다 사람들한테 키워라 너무 좋다. 애기 사진 자랑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애기가 가장 예뻐요. 결혼하고 봐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결혼은 하지 마라. 그것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겪은 걸 얘기하고 싶은.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를 행동하게 저도 이게 되게 관심이 가는 게 질문으로 했던 게 뭐가 나를 움직일까? 뭐가 저 주인공 3명을 움직이게 했을까? 그런 사회적인 삶 그거 했을 때 괜히 따뜻해지는 마음이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하려면 좀 되게 좀 차갑게 설명하면은 정말 그런 집단 생활을 했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애들이 유리했고 생존해서 그렇게 살아남은 개체들이 우리니까 정말 그거일 뿐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또 차갑긴 한데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인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대리 만족이기 아닐까. 왜냐면은 그랬을 때 근데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정의와 맞서 싸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막 이겨내고 아니면 파탄으로 가든 잘 되든 약간 선의 상징인 사람들이 주인공을 하니까. 이 영화는 너무 아쉬운 게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어. 마지막에 갔을 때 빌런이 빌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빌런이 우스꽝스러우니까 이겨놓고도 뭐지? 이겼나? 이긴 건가? 이겼구나? 찜찜한 느낌? 그렇지만 뭐 네. 괜찮습니다. 뭐 제가 5점은 주지 못하지만 몇 점? 그래도 3.5점? 좀 많이 짜요 영화에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네, 3대9 영어 토익반이 있고요. 네. 저도 좀 살짝 부자연스럽지만 이제 다음 번 최근 지선님께서 소개를 해줄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좀 요즘에 다시 이슈가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온 지 40년이 됐는데 이제야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책이어서 이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책이에요. 1962년도에 네, 엄청 만들어졌네요. 오래됐죠. 네, 근데 이제 많이 읽히기 시작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60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레이첼 카슨은 미국의 해양 생물학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장을 쓰는 능력, 문장력, 그리고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글을 쓰는 능력, 그리고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글을 쓰는 능력을 이 학자가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과학자는 과학을 잘하지 글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과학자인데 마음이 따뜻한데 글까지 잘 쓰셔서 이 당시에 이 시대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과학 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였어요. 산업 시대였거든요. 이제 막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과학 기술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고 자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이 레이첼 카슨이 환경과 함께 가야 한다. 과학 발전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결국 인간은 그 피해는 인간에게 올 것이다 라고 미리 거의 예언을 한 거죠. 이 40년 전이니까. 그때 이 책을 내서 환경운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거예요. 매개가 된 거예요. 90년대 시작을 한 네. 환경운동 시작을 한 네, 60년대. 그때가 이제 공장도 많이 생기고 이럴 때였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되게 이런 환경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건 고전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환경이 파괴가 생기기 약간 전이니까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 등장하는 게 이제 DDT 네. 라는 거거든요. DDT가 농약, 또 우리가 살충제,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충제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인데, 이 DDT 성분이 이 지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렇게 농약을 뿌리면은 어디에 나쁘실 것 같아요? 몸? 농약을 식물에 뿌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식물만 아플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질문을 했겠죠? 그쵸? 이 농약이 당연히 땅으로 들어가고, 비가 내리면 또 농약이, 땅에 묻어있던 농약이 지하수로 들어갈 거고, 바다로 흘러갈 거고, 그걸 물고기가 먹을 거고, 그 물고기를 새들이 먹을 거고, 그 새를 우리가 먹을 거고. 이런 약간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들었는데, 혹시, 환경 문제에 좀 심각성을 느낀 최초의 경험? 아니면은,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 느끼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네. 등산 갈 때, 아버지가 백두대간 완주패가 있으신 정말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초중고 때 많이 끌려왔어요.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다들 이렇게 산을 가는 건가? 하고 전국 곳곳에 산을 돌았는데 네. 분명히 그때는 예뻤거든요. 정상에서 딱 보면은 막 트여 있는데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다시 계속 갈 때마다 갑갑해요. 그냥 보이지도 않고
솔직히 저희가 뿌옇죠. 미세먼지를 언제부터 걱정했다고. 진짜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항상 마스크 쓰고, 3, 4월이라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쓰지만, 그때마다 좀 많이 슬퍼요. 와, 진짜 산에 또 올라갔는데, 밑이 안 보일 때. 예전에는 딱 그 북한산 도봉산만 올라가도, 맞아. 날 좁은 인천까지 보였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 순도까지 보이고, 저거 인천이야, 인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인천은 좀 오버한 것 같고, 살짝 더 얹어서, 30km 이상이 보였나? 살짝 더 얹어서, 눈도 엄청 좋아. 뭐 이렇게 딱 보였는데, 네,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좀, 그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야자를 하잖아요. 네. 야자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 항상 밤 10시, 11시? 그때. 이쯤이었어요. 그러면은 힘드니까 밤하늘을 이렇게 다 보면 별들이 아. 많았어요. 고향이 어디시죠? 네? 고향이. 서울은 그때 별이 없었나요? 그쵸.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고향이 네. 좀 네, 그쵸. 아래쪽이어서 네, 그런가요? 네, 네. 아무튼 고향은 창원인데 거기서 하늘이 별이 많았어요. 잘 보였어요. 그리고 봄에 항상 파란 하늘이 있었어요. 저 4, 5월에 벚꽃과 파란 하늘이 이런 완전 그냥 기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파란 하늘을 보는 게 힘든 거예요. 하얀색 하늘이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 많으면 왠지 나가기 싫고 또 저는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으면 바로 이게 느껴져요. 까실까실하고 좀 호흡이 힘든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쵸, 한 3년? 4년? 4년? 막 이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 좀 관련 도서나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냥 공기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 지구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쓰레기 섬인데 태평양에 그 한반도의 16배 정도의 크기가 되는 이 쓰레기 섬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조류 때문에. 남한에. 한반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절반. 남한의 16배가 되는 그 크기만큼 쓰레기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몇 년 만에 쌓인 거잖아요. 40년도 안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인류가 언제부터 생산했다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심각하다. 근데 우리는 이거 눈으로 지금 다 그 사진이 없다면 모르잖아요. 맞아요. 알 수가 없었던 건데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너무 심각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쓰레기 매일 버리잖아요. 그쵸. 그 쓰레기를 매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인한 토지 오염도 너무 심각한 거죠.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화학약품들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토지로 또 흘러 들어가고 또 이 쓰레기를 더 썩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썩기도 전에 계속 쓰레기를 이렇게 진짜 잘 썩지도 않아. 비닐은 썩지도 않아요. 저기다 보면 비닐이잖아요. 이게 또 썩지도 않았는데 계속 쓰레기를 이제 묻으니까 매립지가 지금 이제 벌써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모르고 그냥 편하니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또 이번 3회는 이런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한 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DDT가 얼마나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또 역사는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DDT라는 게 원래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이자 농약이에요. 이렇게 이때가 맨 처음에는 1874년에 발견됐어요. 그거 좀 됐네요. 100년이 훨씬 넘었죠. 거의 230년 정도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옛날에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살충제로 쓰이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약간 이제 뭐 인간 그때는 전쟁을 하던 시대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그리고 뭐 어떻게 쓰여야 되지에 대한 거는 그렇게 깊이 나오진 않았고 일단 만들어놓고 발견이 된 거였죠. 이제 군인들한테 뿌린 건가요?
이거는 나중에 왜 뿌렸냐면 이게 한 1939년 네. 이쯤이었어요. 이쯤에 살충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아. 이때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DDT는 있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가 한 1930년대쯤에 와서 이게 살충 효과가 정말 강력하게 있다더라 라는 걸 그 과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그 과학자가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대단한 발견이다 이러면서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DDT는 인체에 무해하다. 무해한데 벌레를 다 잡아준다. 얼마나 획기적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까지 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냥 사람 몸에 뿌렸어요. 근데 어렸을 때 방구차? 방구차 있었죠? 그쵸.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저희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네, 있죠. 있었죠. 그래서 방구차 막 따라다니고 그 소독차 그게 저거예요. 그때는 막 뭐 위험한 줄도 모르고 피부에 다 닿고. 방구차 위험한가요? 저게 DDT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쫓아다녔지? 그때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때도 90년대인데 이게 얼마 안 된 거죠. 와, 이 심각하네요 위험성이. 진짜. 네. 그래서 그냥 저 때도 이렇게 사람 얼굴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렇게 해맑게 다녔더니 근데 저걸 뿌리면 몸에 이가 다 사라지고. 아. 그리고 또 말라리아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말라리아를 없애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리고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러니까 농약 회사나 이런 살충제 회사에서는 막 이렇게 열심히 판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책이 바로 이거예요. 무분별한 DDT의 사용이 사실은 인간에게 무해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뭐 토지 오염, 뭐 생물에 대한 오염만 있다고 했다면 계속 썼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인간에게는 무해하니까. 근데 사실 인간에게도 무해한 게 아니고 또 이거에 대한 내성을 가진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강력한 아니면 또 다른 살충제. 내성을 낳으니. 네네. 그러니까 이제 DDT로는 안 죽으니까 다른 걸 만들어내고 지금 그래서 되게 많은 종류의 살충제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온 지 60년인데 네. 30년이 지나도록 네. 우리나라는 모르고 있다가 방구차를 쓰면 갑자기 너무 슬프네요. 아니요, 1940년대에 널리 쓰였고 농약으로도 많이 쓰였고 그렇게 단기간에 바뀌지 않겠지. 네. 그리고 이제 1955년에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말라리아 없애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라리아 퇴치가 또 우선이니까. 그쵸. 그래서 원래는 100만 명 중에 190명 정도가 말라리아에 걸렸었는데 7명까지로 줄어드는 거죠. 효과는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유해성이 이 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미국 대통령까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환경운동이 조금씩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식물에 뿌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축적이 돼요. 네. 우리는 그 새를 먹고 생선을 먹고 지하수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 DDT가 있는 그게 이제 몸에서 반감기보다 우리가 빨리 그 흡수를 하니까 쌓이는 거예요, 몸에. 그게 쌓이면 그 내분비계 교란이 일어나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사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그 여성의 모유에도 굉장히 지금 많고 그 모유를 아이가 먹으니까 우리 때는 뭐 한 10살, 20살 때부터 이렇게 흡수가 됐다면 신생아들은 이미 몸에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모유에서부터 먹으면서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유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유산율이. 그것도 환경 호르몬,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오고 있구나. 네. 그거를 알게 되면 솔직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아까 말한 사회공헌감. 너무 이번에 악당이 세서 약간 힘이 좀 빠지네요. 진짜요? 약간 무력해진 느낌. 너무 큰. 네. 아까 그래도
심지어 기업 하나도 눈에 보였는데 전 세계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인. 네, 네. 이 환경,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은 도대체 누구의 문제인가? 라고 좀 이거는 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제 들으면서 네. 인류의 문제 아닐까? 인류의 지식의 문제? 지식. 50년대에는 그게 진실이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었네. 아니하면서 뭔가 거대 기업이나 뭐 걔네들 몇 개의 기업으로 돌리면 마음이 편하긴 한데 돌리기 이전에 그때도 만약에 알았으면은 덜 했겠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알아도 대기업들은 쓰잖아요. 알아도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내 타성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무슨 책이죠? 갑자기 기억이 그 책인데 무슨 책이야? 괜찮아요. 좀 조금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청자분들은 이해해 주실 겁니다. 라이브니까. 이 역사책. 역사책. 네. 뭐 이제 인류 문명을 이제 설명한 책인데 이제 어쨌든 수렵지체 사회에서 인류는 더 행복했다. 네. 노동 시간도 적고 더 건강하고 다양하게 먹고 워라벨이 있는. 그렇죠. 워라벨이 있고 농업 사회로 건너오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이었다.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네. 그 폭발한 인구수 때문에 그동안에 농업을 포기도 못해. 수렵지를 못 돌아가. 대신에 이제 몇 가지 단일 품종밖에 먹지 못하니까 영양은 불균형해지고 가축을 이제 기르게 되면서 얘네들이 모이니까 이게 전염병이 돌기도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최선으로 보이는 거를 선택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몇 개가 안 좋아는 어쩌겠어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어쨌든 말라리아 퇴치 때문에 처음 쓰인 건데 학자들은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시대 지식에서는 그게 분명히 최선일 거여서 이들은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도 물론 잘못했고 엎어졌고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얘네들이 지금 바로 못하는 것도 이유는 또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미 엎질러진 물 상태에서 삶의 기반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정말 뭐 몇백 명이 먹고 사는 회사를 만들어 놨을 때 이 회사에 뭐 정말 상층부 말고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들어와서 생계를 하는 사람들일 거라서 이게 지금을 바꾸자고 해서 저도 바꿔야 되는 건 알지만 이게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이게 게임은 아니잖아요. 게임처럼 무슨 클릭 한번 한다. 뭐 딜리트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방향에서 빌드를 선택한 수많은 보통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와가지고 막 기업의 문제다 라고 해가지고 너희 기업 다 하지 마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시점에 우리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인류의 무지? 그래서 저는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네. 그러니까 또 그래 약간 힘이 빠지는 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거기서 희망을 얻었어요. 거기서? 네. 만약에 기업의 문제, 정부의 문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인류의 문제면 할 수 있죠. 왜냐면 봐봐요. 정부도 기업을 막으려면 네.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업은 어쨌든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규제하는 건 정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기업의 그런 물품을 사는 것도 우리예요. 그게 잘 팔리니까 계속 파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쵸.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많이 알면 안 사겠죠. 그리고 맞아요. 그 기업에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친환경 제품 쓰자. 네, 친환경. 지금 그래서 친환경 아니면 동물 그 복지 다 많이 늘어났죠, 네, 관심이. 예전에는 그 대량 생산하는 그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사회 운동이 일어나니까 기업들도 자기도 이윤을 창출하려면 되니까 네, 고객을 생각해야 되니까. 고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플라스틱 최대한 덜 쓰는 제품을 만들어 달라. 일회용품을 덜 쓰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일회용 컵을 왜 안 주냐. 그렇죠.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으니까 아예 그냥 무지한 거죠. 이 내 하나의 행동이 기업이 마음 편하게 고객이 원하니까 환경 오염이 있는 것보다는 고객이 당연히 편한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고객이 왕이기 때문에 희망적이라 생각하고 정부 또한 우리의 시민들이 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정부를. 너희 왜 기업을 관리 안 하냐. 그렇게 생각하기 또 희망적이게 되네요. 저는 살짝 좀 무서웠는데 네. 이미 늦은 거 아니까 인류. 아니 이미 나만의 16배라니.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니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저는 아직 희망이 그래서 우리한테 있다고. 자생할 기회가 있을까? 코로나 때 중국에서 멈췄잖아요, 공장 가동을. 그때로. 하늘이 맑았어. 하늘이 너무 며칠만 안 해도 너무 웃겼어. 하늘이 진짜 파랬잖아요. 이것만 봐도 지금 당장 그 공장은 또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걸 규제 안 하는 건 정부고. 근데 정부나 기업이나 경제력이 국력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 경제력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정확하게 정부와 기업에게 전달을 하는 게 그 기업과 정부가 바뀔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당장 편한 거. 그렇죠. 당장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일회용품에 저 아까 지금 너무 그걸 달라. 둘러봤어요. 혹시 있지 않을까? 근데 차라리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캔이니까. 근데 요즘 다 유리로 바꾸려고. 분리수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중요한데 또 요즘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냐. 그렇죠. 정말 많이 달라졌죠. 여기에 절취선이 있긴 맞아, 한데요. 요즘에는 진짜 편하게 뗄 수 있게 것들. 해놓고 이렇게 우산도 그때 제가 어디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산을 분리수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천을 다 뜯고 그 철사 다 뜯고 해서 분리수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에서 그렇게 만드는 건 당연히 편리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분리수거 편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 그럼 그걸 만든 기업이 있을 거고 그 기업 걸 많이 사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할 거고 이렇게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소비 선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코로나 터진 이후로 코로나가 어쨌든 우운변한 환경 개발 때문에 동식물이 자리를 잃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생긴 문제다. 왜 복합적이죠. 박쥐가 막 그냥 일 없이 나왔겠냐. 지금 삶의 현장을 뭐 빼앗기니까 박쥐도 이제 도시로 가는 거지. 하면서 좀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말하면 절지선도 언제부터 그런 게 있었다고. 맞아. 원래 엄청 뜯기 힘들었잖아요. 갑자기 애초에 분리수거할 때 페트병은 버렸지 그것을 안 떼고 버렸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그렇게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한번 위기가 찾아오니까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거 바뀌는 거 보면서 그러네 모두가 일단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고통주기라니 또 역설적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또 정부가 저희 코로나 됐을 때 마스크 꼭 껴라 라고 엄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어디 마스크 안 끼면 못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어린 친구들은 마스크 안 끼고 나가면 엄청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치,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근데 거의 불과 1년, 2년 만에 우리 인식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문제가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환경, 우리가 분리수거의 필요성 이런 걸 좀 정규교육이나 정부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습득시켜주고 지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스스로 찾아서 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아예 다음 질문까지 이어서 가도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당장 뭐 나무젓가락 안 쓰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조금 더 귀찮지만 진짜 귀찮은 거잖아요.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근데 텀블러 들고 다니시네요. 네. 이런 것들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그마한 것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도서관에 어울리시는 분이 아, 네. 공공기관에 전 자유로운 영혼인데요. 공공기관이 네. 자유로운 영혼이 말을 하시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기관에서 아, 제가 그래요? 저는 이제 뼛속까지 글 쓰는 인간이라 저는 이게 좋았거든요. 되게 사례로도 쓸 수 있겠다. 세상을 바꾼 책 이런 거 할 때 그때가 약간 82년생 김지영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런 거랑 이제 미국 남북전쟁 했을 때 네. 토마저씨의 오토가 그 책도 영향 많이 미쳤다고 하거든요. 이 책도 그렇다고 하니까 표현들이 좋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글을 쓰거나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국가를 움직이는 건 정치인데 사람들의 모습을 바꾸는 건 경제인데 그 경제를 움직이는 거는 정치고 정치를 결국에 바꾸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화를 만드는 거는 결국에 학교에서 교육이고 근데 그 교육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는 게 책이다. 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의 수호자. 책을 읽읍시다. 네, 저는 정말 책을 읽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 항상 질문 나오면은 책을 알리고 쓰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요즘 들어서는 좀 살짝 회의죠.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어서 이게 과연 전파력이 그만큼 있는 일인가. 그래서 제 목소리에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교훈적인 영상. 제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가 터지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렵네요. 근데 이 책에 이제서 말하는 저자가 말하는 그 해결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자연 친화적인 농약 방법이 있어요. 농약을 내용보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게 저는 결국 따뜻한 마음. 너무 또 영화로 갔나요? 따뜻한 마음, 사랑, 세상을 근데 이게 결국 저는 나를 위한 일인 거는 이제 그쵸. 알잖아요. 내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 때까진 괜찮을 수 있어도 내가 밑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다음 세대는 진짜 기후변화 때문에 어쨌든 다 멸망할 거라고 그런 말도 나오니까 우리 윗세대는 사실 우리한테 떠넘긴 거죠. 몰랐으니까. 알고도 그랬다는 그런 게. 여기 근데 4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계속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도 쓰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는 알면서도 쓰고 있어. 지금 왜냐면 우리가 안 쓰면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엎질러진 그래서 일부러 엎질러져서 인류의 무지가 결국 되게 복합적이네요.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 시대에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에라도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천적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것부터 수컷들 조절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게 해가지고 걔가 이제 퍼져가지고 그 집단 자체를 다 불임으로 만드는 거가 정말 현대 과학이란 놀랍다. 그래서 그 생각도 해요. 정말 과학이 진보돼서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정말 많이 발전하면은 지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상한 기계나 미생물 나와가지고 그 쓰레기에서 다 먹어치우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책을 더 알리고 그 책을 읽은 그런 4살이 책을 읽긴 그러네요. 책을 읽은 10살짜리 아이가 관심을 갖고 과학을 해가지고 미생물을 엎지는 걸 발견하면은 그 얘기를 했을 때 동의해줄 다수의 대중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인플루언서 확실히 새롭네요. 인플루언서의 시각. 우리 기본적인 수준을 올려야 돼요. 우리 대중의 기본적인 근데 그게 교육이다? 근데 교육은 잘 못 바꾸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공부해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책을 쓴 분도 그런 취지가 있었겠죠. 맞아요.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제가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지칠 것 같아요. 저는 살짝.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이제 세 권의 책을 썼고 계속 이제 유튜브에도 관심이 있는데 좀 요즘 들어서 시도를 좀 못하는 게 어쨌든 매스미디어 사회에서 정말 이제 세분화된 채널들이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뛰어들어서
책도 솔직히 사람들 많이 안 읽는데 이렇게 과연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이제 말하고 나니까 깨달았는데 되게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었나요? 아닌데 여러분, 세상은 꿈과 희망에 가득 찹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맞아요. 이게 제가 친구들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게 세상을 바꾸는 게 뭘까? 정치일까 경제일까? 뭔가 했을 때 제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경제가 맞는데 경제를 바꾸려면 정치를 어느 정도 바꿔야 되는데 그 정치를 바꾸는 문화가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 교육이랑 책 읽는 것 자체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오히려 진짜 너희들 말대로 정말 정치가 바뀌는 거는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라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말 소수의 사람이 이끄는 걸로 가고 소수는 못 볼 수가 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달라지려면 교육이 달라져야 되고 근데 학교 교육은 느리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는 거는 책이다. 나는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느리지만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20대 때인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갑자기 20대로 네, 가버리네요. 그래도 제가 잠깐 나약한 소리 했지만 맞습니다. 지금 말하면 깨달았는데 저의 20대는 그랬었네요. 그때는 열정이 넘치셨나요? 20대인데요. 지금이랑 좀 다른 느낌이네요. 좀 최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진짜요? 그렇지만 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운전조로 바뀌었는데 꿈을 가지고 맞아요. 환경 문제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일용품 안 쓰고 그런 게 정말 작고 미미하고 느리게 보일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중요하네요. 평균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더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평균 지식은 정말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식은 많이 올라갔죠. 없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얻을 수 있는 루트도 많고 근데 거기에 이제 지혜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책이 지혜를 늘 풀리는데 저는 엄청난 가속력을 주는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거기에 명상?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저 지혜를 얻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컨텐츠 홍보 아닌가요? 아니요. 저 부티건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전 미래에는 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지식보다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그러네요. 참 공공기관에서 이 일로 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고 그러네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도. 미묘해요.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 또 너무 많이 보면은 약간 두 가지 감정이 막. 나 조회수 한 100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지금 많이 나와서 1000 넘으시다 여러분. 1000 넘으면은 뭐 1000 넘으면은 앞으로 이야기 안 하겠죠. 1000 넘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없어진대요. 적당히 사랑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편집 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대로 올라가는 영화로 있는 책 3화를 보셨고요. 네. 저희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뭐 할까요? 다음번 책 뭐가 있죠? 저희가 퀘스트랑 컨테이전을 할 수도 있고 조제호랑이 약간 사랑 말랑말랑.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사랑한 저희 너무 그동안 무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 좀 특히 무거웠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말랑말랑한 거 가져와도 무거울 것 같아. 근데 이 전편은 이화는 그런가요? 괜찮았지 않나요? 좀 말랑말랑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래도 그건 좀 괜찮은데요. 좀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말랑말랑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와. 네. 다음에 또 봐요.